공약이 발표가 되는, 그래서 기본소득이라는 말을 꺼내기가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었고, 그 당시에 이제 우리 이재명 대통령도 기본소득 쭉 이야기를 하시는데 공약 발표할 때는 상당히 신중하셨던 뭐 그런. 그래서 이제 그때 대선 때 졌잖아요. 지고 난 다음에 정말 암흑의 시간이 왔죠. 암흑의 시간이 왔고, 제가 그때 이제 기본소득 이게 공약이 잘 안 되면서 내가 정치를 해버릴까 이런 생각을 그때 막 했던 적이 있는데, 이제 대통령 선거 떨어지고 우리 이재명 대통령 후보 막 정말 이게 정치적인 테러에 이 물리적인 테러까지 사법적인 테러까지 이 수많은 테러를 견디는 걸 보고 있으니까 정말 마음이 아파서 못 있겠더라고요. 지금까지 계속 제가 그 노무현 대통령 인수위 참여하면서도 민주당을 쭉 정책 지원을 했으니까 한 20년 넘게 했는데, 정말 이재명 대통령 그렇게 테러 당하고 생명이 위태로운 순간까지 가는 걸 보고 있으니까 진짜 공부가 안 돼요. 연구실에서 공부를 못 하겠더라고요. 계속 바깥만 보고 있고 공부도 안 되고 논문도 안 써지고, 그래서 모르겠다. 나 진짜 이게 공부보다 정치를 해야 될 때가 온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그래서 마침 그때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총선 때 대표 시절에 기본소득 쪽으로 사람을 좀 찾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저한테가 좀 연락이 왔고, 그래서 그럼 내가 한번 해보자 이러고 이제 하겠습니다 이러고 이제 손들고 나가서 우리 부산이 어려운 지역이잖아요. 험지라고 하는데 우리 부산 수영구는 국회의원도 한 번도 배출한 적이 없고 구청장조차도 한 번도 배출이 된 적이 없는 지역입니다. 거기 뭐 가보면 어떻겠냐라는 제안이 있어서, 내가 아무리 그렇지만 저는 부산에 출마하겠습니다. 다만 사지로만 보내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었는데, 그 진짜 사지거든요. 한 번도 민주당이 당선되지 못한 지역입니다. 근데 이야기가 장해찬을 한번 잡아줬으면 좋겠다. 유 교수님은 장해찬은 잡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장해찬이 그때 막 진짜 김건희 호위무사 얼마나 까불댔으면, 그래서 장해찬 잡으라는 말 딱 들으니까 제가 고민 한 2, 3분 하다가 간다 그랬어요. 장해찬은 진짜 잡고 싶고 잡을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장해찬은 내가 잡고. 그래서 간다 그러고 이제 수영에 갔는데 장해찬 잡았어요. 장해찬 잡았는데 엄한 놈이 나오는 바람에 다시 국힘당이 쫙 집결하면서 여기 또 이제 떨어졌는데, 어쨌든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을 만나서 지금까지 이재명 대통령이 아니었으면 제가 정치를 할 이유가 없었겠죠. 그래서 왔고, 그때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 이제 영입이 이제 발표를 하면서 기본소득의 설계자, 기본사회 설계자 이렇게 저를 소개를 해주시는 바람에, 물론 뭐 같이 공약을 만들긴 했으니까 그래서 기본사회 설계자, 기본소득 설계자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알려져 있고, 지금도 사실은 저는 우리 이재명 대통령의 국민주권정부 반드시 성공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이재명 대통령의 꿈이 성공해야 제가 세상을 만들고 싶은 세상이 빨리 다가와요. 기본소득, 기본사회, 이거 제가 만들고 싶은 세상이기 때문에 이게 성공을 이재명 대통령이 무조건 성공시켜야 된다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사회, 기본소득 뭐 어떤 건지, 사실 이제 우리가 2020년 대선 때는 기본소득이라는 걸 중심으로 공약을 했는데 워낙 어렵더라고요. 기본소득을 전면에 내세우기가. 그래서 이번 2025년도에는 기본사회라고 해서 기본소득 위에다가 우산을 하나 씌웠습니다. 기본소득을 살짝 숨긴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본소득에 대한 저항이 워낙 심하기 때문에 기본사회라는 단어로 배치를 하고, 기본사회 안에서 기본소득과 새로운 개념들을 좀 만들자라고 해서 기본사회라는 이 기본사회라는 개념은 대통령님이 직접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기본소득의 뭐 설계자는 유동실이 될 수도 있고, 기본사회의 선구자는 우리 이재명 대통령. 기본사회라는 단어를 만들어내고 기본사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들을 이제 배치를 한 거죠.
근데 기본사회가 이번 대선 때 이제 만들어지면서 기본사회에 대한 좀 체계적인 내용들이 아직 제대로 발표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기본사회가 뭔지 대해서 우리 사단법인 기본사회가 있고, 또 이재명 대통령, 우리 이번에 또 대통령 선거 끝나고 난 다음에 당선되시고 난 다음에 국정기획위원회에 참여했던 사람들 중심으로 기본사회 연구회라는 게 만들었는데, 사단법인 기본사회는 대통령 선거할 때까지 여러 가지 공약을 만들었던 조직이고, 기본사회위원회는 대통령 당선되고 난 뒤에 기본사회에 대한 그림을 그리면서 만들어진 연구회인데, 두 단체가 또 그림이 달라요. 기본사회에 대한 그림이 다르고.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 혹시 이재명 대통령이 생각하는 기본사회의 핵심이 뭐다? 혹시 떠오르는 분 계세요? 이야기하실 분. 이재명 대통령의 기본사회의 핵심은 이거다. 한번 떠올려보세요. 존엄한 삶. 기본을 넘어선 존엄한 개인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존엄한 삶. 네. 또 떠오르시는 분. 이재명 대통령의 기본사회의 핵심은 이거다. 잘 안 떠오르시죠? 옛날에는 2020년 대선 때는 그냥 이재명 대통령의 상징적인 라벨은 기본소득이다. 그래서 기본소득을 중심으로 갔는데 그게 워낙 힘들다 보니까 기본사회라는 우산을 씌운 거예요. 근데 기본사회 그럼 핵심은 뭐냐? 기본소득이냐? 그냥 복지국가냐?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기본사회 포럼도 그렇고 사단법인 기본사회도 그렇고 이 기본사회의 핵심이 뭐냐라는 것에 대한 그림이 아직 명백하게 그려져 있지 않습니다. 국정기획위원회 우리 국정과제에도 그게 정확하게 좀 정리가 안 돼 있어요. 정리 안 돼 있어서 기본사회라는 개념이 뭐고 기본사회가 어떤 거고 어떤 철학과 가치를 가지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기본에 관한 이야기들이 어떻게 논의되고 있고 학술적으로나 철학적으로나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고 우리나라에서 기본사회는 이런 요소들로 정리돼야 됩니다. 라는 걸 제가 정리해 드리고 싶어서 기본사회라는 책을 쓴 겁니다. 그리고 기본사회위원회가 우리가 만들어지면 지금은 뭐 잠정적으로 내년 1월 달쯤 출범을 하기로 되어 있는데 그것도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쉽지 않은 것 같고 지방선거 이후로 밀릴 것 같다라는 이제 전망도 있고 그만큼 아직도 기본사회, 기본소득, 기본사회에 대한 내부적인 좀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잘 정리해서 정말 기본사회라고 했을 때 이게 이 표 떨어지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정리하고 우리 지난번 대선 때도 주로 기본사회를 전면에 내세우지 않되 기본사회의 핵심적인 제도들을 흩어져서 설계해놓고 나중에 이게 기본사회야 라는 이야기를 하려고 그렇게 좀 지난 이제 대선 공약도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이거는 이제 프롤로그인데 제가 늘 하는데 제가 이제 사회복지학과 동의대 사회복지학 교수 아직도 교수를 하고 있거든요. 교수하면서 정치를 하고 있는데 투잡 뛰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수해서 돈 벌어가지고 우리 민주당에 돈 쓰고 있는. 그래서 제가 늘 생각하는 거는 우리 이제 국민이 행복한 나라,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나라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꾸미는데 진짜 대한민국이 살만한 나라인가? 그 전에 위정자들이 대한민국을 살만한 나라로 만들었냐? 라는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거죠. 우리나라는 OECD 가입하고 난 뒤에 자살률이 비교되고 난 뒤로 부동의 일입니다. 대한민국은 자살률 1등을 한 번도 놓친 적이 없는 나라입니다. 20년 이상 계속 1등입니다. 그것도 OECD 평균의 2배를 넘습니다. 아니 행복하게 사는 게 아니고 사는 게 어려운 게 지금 대한민국입니다. 어른들이야 자기가 선택했다고 보자고요. 근데 청년들 우리 청소년들이 이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이유가 있겠죠. 스스로 생을 이게 사망하는 원인이 있습니다. 주로 질병이나 이런 게 있고 또 사고가 있고 그 다음 또 하나가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자살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사망하는 첫 번째 원인이 자살입니다.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애들이
사망하는 첫 번째 이유가 사살이라니까요. 어떻게 이런 나라가 있을 수 있습니까? 사고도 아니고 질병도 아니고 걔네들이 뭘 잘못했는데 자기가 자기 삶을 걔네들이 걔네 삶을 선택했어요? 아니잖아요. 어른들이 만들어준 세상에서 선택도 못하고 자기 생을 마감하게 만드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이런 나라를 우리가 물려주는 거예요. 우리 애들한테. 제가 대학 졸업할 때는 저 맨날 이제 뭐 데모하고 뭐 이렇게 돌아다녔으니까 학점도 2.0 겨우 우리 뭐 시험 거부하고 뭐 수업 거부하고 그렇게 살았잖아요. 2.0 조금 늦게 졸업을 했는데 그래도 졸업하고 나면 취직될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랬어요. 4년대 대학 졸업하면 다 취직이 되고 고등학교 졸업해도 뭐 국국공무원으로 취직하기도 하고 이렇게 취직 걱정이 없었습니다. 지금은 4년제 대학을 나와도 취직이 안 됩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중학교부터 고등학교 때부터 경쟁이 치열합니다. 이렇게 애들을 이렇게 어려운 세상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우리가 만들어. 우리가 우리 때보다 더 어려운 세상을 우리 애들한테 물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른들이 반성하고 우리 애들한테 어떤 세상을 물려줄 수 있을지, 얼마나 더 노력해야 우리 애들한테 좀 더 나은 세상을 줄 수 있을지 이 고민을 늘 하면서 반성하고 살고 더 그래서 열심히 살아요. 우리 민주당이 더 열심히 해야 되고 특히 우리 혁신회의는 전면에서 혁신하고 싸워야 되는 이 전위부대입니다. 우리 혁신회의가 중심이 돼서 이런 것들 뚫어낼 수 있는 그런 것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기본사회는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모든 사람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지키며 인간답고 문화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 사회가 기본사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사실 이제 그 전에 우리 복지국가를 설명하는 거하고 되게 비슷하거든요. 복지국가에 이렇게 뭐 이런 설명하는 것도 비슷한데, 그럼 기본사회라는 게 도대체 복지국가는 우리가 어떤 걸 보냐면 우리 사회보험이라는 거 있죠.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 사회수당 이런 게 복지국가의 중심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 기본사회를 정의도 비슷한데 기본사회도 그런 걸까? 라는 고민을 하는 게 고민의 또 시작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게 아니다. 사회보험, 공공구조, 사회수당, 소셜서비스 이게 아니고 기본자산, 기본서비스, 기본소득 요게 기본사회의 3대 축이 돼야 된다. 이 3대 축이 중심이 되고 그 다음에 사회보험, 그 다음에 사회수당 이런 것들은 부수적인 위치로 밀어내야 된다라는 게 제 주장입니다. 이 주장은 대한민국에서 제가 처음으로 하는 거고요.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기본사회를 이렇게 만들어내야 우리 이재명 대통령의 기본사회의 비전이 명확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본사회위원회 빨리 만들어져라. 만들어지면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해드리고 싶다라는 거예요. 아니 우리 지난 2022년도에 기본소득에서 얘기했지 않습니까? 기본소득 이야기를 하는데 아니 사실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요. 소득의 불평등보다 자산의 불평등이 훨씬 심합니다. 소득은 여러 가지 소득 재분배 정책을 했어요. 근데 자산을 재분배하는 거 들어본 적 없죠? 옛날에 우리 해방 후에 뭐 농지개혁하거나 이럴 때, 뭐 조봉암 이런 분들이 막 농지개혁할 때 그때 막, 뭐 농지 재분배 이런 걸 했지만 그 뒤로 자산을 재분배하거나 자산에 손을 대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산 불평등이 훨씬 심합니다. 우리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어떻게 시작을 했죠? 창고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우리 청년들이 고등학교 막 졸업하고 청년들이 이제 사회의 첫걸음을 띄우고 싶을 때 아무것도 가진 게 없습니다. 기본소득만 주면 뭐합니까? 아무 꿈을 꿀 수 있는 기본 시드머니가 없는 거예요. 창고를 빌릴 돈도 없습니다. 그런 거 만들어주자. 우리 애들이 청년이 됐을 때 사회 첫걸음을 디딜 때 정말 자기 꿈을 펼칠 수 있는 기본적인 자산을 우리가 제공하자. 이게 기본 자산입니다. 소득도 마찬가지죠. 우리 기본소득은 늘 이야기를 했죠. 소득도 불평등은
우리 1980년대 신자유주의 이후로 지속적으로 소득 불평등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지금 우리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생각하고 이제 직접적으로 관계, 농어촌 기본소득 지금 내년부터 시범사업 들어가죠. 그죠? 우리가 처음에 이제 이 기본사회 공약을 만들면서, 장치를, 기본소득이 되게 중요한데, 2022년 대선 때 엄청나게 공격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래서 기본소득이라는 단어를 잘 숨겼습니다. 숨기는데, 기본소득을 사람들이 받아들이도록 만드는 게 더 중요하겠다라고 생각해요. 이재명 대통령이 꿈꾸는 기본소득을 전면에 내세우는 것보다 사람들이 기본소득을 받아들이도록 만들자. 수용하게 만들자라는 전략을 이번에는 썼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한 건데요. 두 가지 핵심적인 걸 한 건 하나는 햇빛연금, 바람연금입니다. 햇빛연금, 바람연금이 원래 우리 에너지 기본소득이라고 쓰려고 그랬거든요. 에너지 기본소득이라고 쓰려고 그랬는데 기본소득에 단어 안 쓰고 늘 써왔던 게 이제 햇빛연금, 바람연금이기 때문에 그대로 가자. 기본소득이라는 단어 쓰지 말자. 나중에 이 햇빛연금, 바람연금이 잘 되고 나면 그게 기본소득이야. 그게 천년자원을 활용해서 모든 사람들한테 공유부를 나눠주는 기본소득이야. 라는 이야기를 할 거예요. 햇빛연금, 바람연금이 잘 되면. 특히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생각하는 게 지방선거 반드시 승리해야 된다고. 이번 지방선거에 이재명 대통령이 거의 지금 목숨을 걸었다기보다 이번 지방선거가 승리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꿈꾸는 기본사회 비전을 제대로 자신있게 내걸 수 있고 이 지방자치단체들이 기본소득과 관련된 실험들을 다 해주고 이러면 기본사회에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지방선거 엄청나게 중요하고 그게 되면 이재명 대통령이 꿈꾸는 기본사회를 제대로 한번 하고 그 다음에 뭐 한다? 재집권하는 거죠. 재집권해서 정말 이재명 대통령이 꿈꾸는 기본사회가 설계부터 쫙 안착될 때까지 만들겠다라는 게 이재명 대통령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번 지방선거 열심히 뛰어주셔야 됩니다. 반드시 승리해야 이 기본사회라는 게 워낙 예산도 많이 들고 이렇기 때문에 지방에서 그런 흐름들을 만들어주고 지방에서 실험들을 계속 해주셔야 되는 그게 하나 있었고 두 번째가 농어촌 기본소득입니다. 기본소득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안 쓸 수는 없다. 하나 쓰자. 쓰는데 어디다 쓴다? 농어촌 기본소득이 씁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가균형발전에 엄청나게 관심을 많이 제가 보기에는 노무현 대통령 다음으로 국가균형발전에 관심 많으신 분이 이재명 대통령. 그래서 특히 농어촌 소멸되는 과정에 대해서 엄청나게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지금 인구격차가 옛날에는 농촌이 더 많았겠죠. 지금은 뭐 농어촌에 있는 사람들이 비교 안 되죠. 소득도 옛날에는 농어촌 소득이 더 높았습니다. 완전히 역전돼서 농어촌 소득이 완전히 떨어지는 거죠. 지금 소멸 위험 지역이 농어촌은 거의 다 소멸 위험 지역입니다. 우리 대도시 속에도 부산이 지금 소멸 위험 지역으로 들어가 있어요. 부산이 유일하게. 어쨌든 뭐 농어촌은 다 인구 소멸 지역이고 소멸 위험 지역이고 부산까지도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넘어서지 못하면 국가 균형 발전뿐만 아니고 대한민국이 좌초될 수도 있다라는 위기 의식을 가지고 계신 거죠. 다음 또 하나. 그래서 이제 농어촌 기본소득은 하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고요. 농어촌 기본소득 지금 내년부터 하잖아요. 시범사업이. 벌써부터 농어촌 기본소득 예정지에는 인구가 막 지금 늘고 있어요. 벌써. 미리 주민등록 옮기고 이사하고 뭐 이러고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1인당 15만원씩 줍니다. 4인 가구면 60만 원이에요. 우리 농촌에서 내가 대충 이제 텃밭 만들고 밭농사하고 하고 서로 또 주고받고 이렇게 하면 4인 가구 60만 원이면 꽤 큰 돈입니다. 농촌에서는. 도시에서는 뭐 60만 원 가지고 살 수는 없지만 농어촌에 자기가 먹고 사는 것부터 뭐 이렇게 만들면 60만 원이면 괜찮거든요. 지금 벌써 인구가 늘고 있습니다. 농어촌 기본소득 한다는 거. 그 다음 또 하나 이게 사실
우리가 기본소득을 주장했던 가장 큰 이유가 이겁니다. 시계가 모여가지고 30분 남았죠. 우리가 기본소득을 원래 시작하려고 했던 이유가 이겁니다. 이재명 대통령 마찬가지고, 아니 지금 우리나라 복지국가가 지금 요거 있는 거 다 하면 시간이 많이 걸려서 이렇게 설명드릴게요. 우리 복지국가를 설계를 할 때 1942년에 케인즈라는 사람이 복지국가를 디자인을 했는데, 그 복지국가의 핵심이 뭐냐면 소위 말하는 사회보험이라는 겁니다. 우리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그 다음에 지금 우리 하나 더 있죠. 우리 장기요양보험. 요 5가지가 사회보험인데, 사회보험을 중심으로 국민의 삶을 책임지고, 사회보험은 내가 소득이 있어야 다 가입을 하잖아요. 그죠? 직장이 있어야 가입되는 겁니다. 요거 중심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 혜택을 받기 어려운 소득이 없는 사람은 공공부조, 우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같은 걸로 보호한다. 요게 케인즈가 만든 복지국가의 그림인데, 아니, 사회보험은 소득이 있어야 보험료를 내잖아요. 그래서 케인즈가 만들 때 완전 고용, 즉 실업률이 아주 낮아야만 여기 작동하는 사회라고 이렇게 디자인을 한 거예요.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생각하기 그런 거죠. 아니, 앞으로 그렇게 완전 고용이 안 된다. 플랫폼 노동, 그 다음에 실업률, 지금 서구 국가들 다 10% 넘어갑니다, 실업률. 고용이 안 되는 국가, 그리고 앞으로 고용이 잘 안 될 건데, 그거를 우리가 고용 중심의 복지국가로 계속 유지해야 되냐. 그래서 기본소득을 생각을 한 거죠. 특히 이런 겁니다. 인공지능, 빅데이터, 지금 로봇이요, 엄청나게 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엄청나게 확산되고 있어요. 지금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인공지능에 몰빵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인공지능에 10조를 투자를 해요. 10조를 투자.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를 하는데, 인공지능은 앞으로 세상을 엄청나게 바꾸고, 지금 챗GPT 안 쓰시는 분 없죠? 특히 정치하시는 분들이 챗GPT 인공지능 안 쓰면, 그거는 진짜 옛날 주폰 가지고 정치하시는 걸 보시면 돼요. 엄청나게, 멘트부터 내용 정리까지 잘 해줍니다. 그래서 앞으로 AI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완전히는 아니지만 상당 부분 대체를 할 겁니다. 그래서 육체 노동은 로봇이, 지식 노동은 AI가 바꿔가는 경향성들이 있는 거죠. 이게 막 갑작스럽지는 않습니다. 또 로봇이나 인공지능 때문에 새로운 일자리가 생기기도 하지만 경향적으로 일자리가 줄어든다라는 거는 세계 경제 포럼에서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줄어듭니다. 2024년에 노벨 화학상 물리학상 다 구글에서 받았어요. 인공지능이 받았어요. 엄청난 변화. 그래서 인공지능과 로봇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엄청나게 바꿀 거다라는 거죠. 넘어갑니다. 우리나라는 로봇이 제일 많이 도입되는, 세계에서 가장 로봇이 많이 도입돼요. 왜? 이게 반대할 노조가 별로 없어요. 우리 노조 조직률이 10%가 안 되잖아요. 외국에는 노조 조직률이 50%, 60%, 70% 이렇습니다. 로봇 들어온 다음에 다 막아요. 근데 우리는 로봇 도입할게 이러면 그냥 할 수 있습니다. 10% 노조 조직률. 우리가 제일 높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일자리는 계속 감소할 거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또 하나는 이제 기후위기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아주 관심을 가지고 있는 기후위기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러 가지 에너지 정책 막 이야기할 때 이 탈핵 쪽 주장하는 분들이 원전 폐쇄 공약을 안 한다고 엄청 이야기 많이 했죠. 이재명 대통령이 왜 원전 폐쇄 공약 안 하냐, 이러면 엄청나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매우 실용적인 분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기후위기를 막겠다라는 게 가장 1차적인 관심. 우리가 2025년이 이제 탄소 제로잖아요. 2050년이 탄소 제로라고 하는 것은 2050년도까지 더 이상 탄소가 더 많아지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2050년까지는 지금처럼 기온이 조금씩 오르는 거 놔두겠다. 근데 2050년 이후로는 기후위기에
지구의 기온이 올라가는 걸 막겠다라는 게 탄소 제로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기후위기가 매우 심각하다. 이 기후위기를 막아야 되고, 이재명 대통령이 생각하는, 그래서 뭐라고요? 에너지원이 뭐라고? 이재명 대통령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자기 임기 동안 이 에너지원을 개발해야 됐다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죠. 신재생 에너지입니다. 햇빛, 바람, 이 신재생 에너지를 만들고 서해안 쪽으로는 하여튼 이게 에너지 고속도로 만들어서 신재생 에너지로 생산되는 에너지들을 전국에 다 쓸 수 있도록 에너지 고속도로를 쓰겠다라는 게 이재명 대통령의 생각입니다. 신재생 에너지가 에너지 정책의 핵심이고요. 그래서 햇빛연금, 바람연금이 그냥 기본소득 정책이 아니고 신재생 에너지와 기후위기를 통해서 지구를 보존하는 수단으로 나온 거죠. 그래서 기본소득은 햇빛연금, 바람연금이 그냥 기본소득의 일환이 아니고 기후위기 막고 인류의 미래를 생각하고 대한민국의 에너지 근원을 바꾸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정책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제주도는 얼마나 좋아요. 햇빛연금, 바람연금 하기에 천혜의 땅인데 잘만 하면, 그죠? 그래서 지금 탄소세는 이미 37개국이 도입되어 있고, 탄소 국경세가 내년부터 EU에서 탄소 국경세가 나옵니다. 그래서 탄소를 배출 많이 하면 관세를 매깁니다. 내년부터 EU에서. 우리나라 철강 화학이 얼마나 중요한 핵심 품목입니까? 이거 내년에는 관세가 확 높아져요. 그래서 지금 탄소를 막는다는 것은 인류 위기뿐만 아니고 이렇게 국가 경쟁력을 위해서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이거 하나 보고 보겠습니다. 인간은 자연을 할 수 있다는 착각은 처음 갔습니다. 이렇게 본 처음으로 기술이 난다. 18세기 증기기관은 노동의 방식을 바꾸고 방직기는 하루를 진단하기 시작했다. 인간은 더는 손으로만 일하지 않았다. 기계는 생산했고 인간은 정의는 밤을 낮으로 바꾸었고 도시는 처음으로 잠들지 않게 되었다. 산업은 공장을 넘어서 도로 위로 확장됐고 내연기관은 거리를 극복했다. 내연기관은 생산 라인에서 인간의 손보다 빠르게 더 오래 움직이며 생산성을 끌어올리기 시작했다. 30의 소음은 타자기 대신 디지털 키보드의 이름으로 바뀌었다. 컴퓨터는 계산을 시작했고 저보는 준비해서 전자기로로 옮겨졌다. 방케이블은 도시의 땅속을 지나 세상을 빛보다 빠르게 연결했다. 이제 인간은 네트워크 안에서 살아가기 시작했다. AI는 생각을 대신했고 빅데이터는 선택을 예측하기 시작했다. 우리는 연결되었고 삶은 이전보다 더 편리해졌다. 공장의 로봇들은 멈추지 않았고 인간의 생산성은 극대화됩니다. 그 누구도 시키지 않았지만 모든 건 작동하고 있었다. 기계는 사람의 자리를 빼앗았고 사람은 플랫폼의 부속품으로 자리를 주관한다. 모두가 연결되었지만 그 연결은 누구도 서로를 보게 하지 않았다. 작은 화면 속 세상은 무한해졌고 식탁 위의 대화는 완전히 사라졌다. 말없이 피로해졌으며 결국 기계가 만든 질서 속에서 인간은 밀려났다. 이제 자본은 공장에서 모이지 않는다. 그것은 알고리즘을 지배하는 자에게 있는다. 산업화는 기계를 통해 세상을 바꾸었다. 그러나 그 끝에서 기계는 사람을 밀어냈고 자본은 위로만 흘렀다. 우리는 물질의 풍요 속에서 삶의 방향을 잃어갔다. 하지만 산업의 성장과 기술의 진보로 남겨진 이 인류의 자본은 또 하나의 가능성이 되었다. 이제 우리는 그 자본으로 사람의 삶을 다시 설계한다. 기본소득, 기본자산, 기본서비스, 누구도 배제되지 않고 누구도 무너져서는 안 되는 종론의 사회구조. 이제 산업의 끝에서 삶의 시작을 말할 수 있게 된 우리는 5번째 혁명, 인간의 가치를 복원하는 제5차 혁명을 시작하자. 그 이름은 기본사회다.
요 누가 만들었을까요? AI가 만들었습니다. 딱 시나리오 주고 아니 저한테는 박수 안 치시더니 AI한테 박수 치고 자,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기본사회의 3대 핵심은 기본자산, 기본소득, 기본서비스다. 아니 이제 얼마 전에 기본사회 연구회에서 막 기본사회 이제 이렇게 포럼을 했어요. 포럼을 했는데 누가 기본사회의 핵심이 뭡니까? 누가 질문을 하는데 기본소득은 들어가나요? 기본소득은 중요하게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사단법 우리 강남훈 교수님하고 주로 같이 일을 했거든요. 기본사회 포럼에서 같이 일을. 아니 기본사회 연구회 그 국정기획위원회에서 활동했던 사람들이 만든 기본사회 연구회인데 기본소득을 이렇게 중요하게 다루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보면서 좀 사실 충격. 아니 이재명 대통령의 기본소득을 조금 커버 치려고 이걸 기본사회라고 만들어놨는데 기본소득은 중요하게 다루고 있지 않다라고. 지금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본사회의 비전과 꿈 그리고 기본사회에 관련된 논의들을 다 정리하고 핵심 제도가 뭐냐 이걸 정리를 해드려야 돼요. 아니 기본사회 핵심 제도가 뭔지가 아직도 모르는데 뭐 학자들도 다 다른 이야기하고 있고 이거 빨리 정리해야 되겠다라는 게 제 그렇고 제가 한번 하고 나면 나중에 이제 이렇게 듣고 나시면 밖에 나가서 이거 꼭 있어야 되겠더라 이렇게 말씀을 좀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제가 알아서 기본사회 연구를 우리 대통령 직속 기본사회위원회가 만들어주고 나면 그 힘을 몰아서 그렇게 싹 정리해버리려고. 그래서 기본자산, 기본소득, 기본서비스가 핵심이다. 이 기본자산은 이렇게 시민 누구나 삶의 출발점에서 자본을 보상받도록 국가가 초기 자산을 지급하는 제도고 자산 형성에 여러 가지 이제 주요 제안들이 있었습니다. 재밌는 것 중에 하나는 토마 피케티는 우리가 잘 아니까 이 사람은 자본지원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만 25세가 되면 우리나라 돈으로 약 1억 6천만 원씩 주자. 만 25세가 되면 대학 졸업하고 사회 진출할 때인데 이때 각각 1억 6천만 원씩 주자.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출발의 평등, 내가 새로운 것들을 시도해 볼 수 있는 가능성 이런 것들을 열어주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그냥 나온 게 아니고 여러 학자들이 이런 논의들을 해왔습니다. 해왔고 그래서 우리는 정의당, 민주당에서 이런 이야기들을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사실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국정과제로는 빠졌는데 지난 총선 때 우리 민주당 공약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었어요. 출생아 1인당 국가가 10만 원 내고 부모가 10만 원 내서 18세까지 누적해서 만 19세가 되면 다 주는 거죠. 이 정도 되면 얼마쯤 될 것 같아요? 국가가 10만 원 주고 그 다음에 부모가 10만 원 매칭해서 적립하고 만 18세 끝나고 나면 약 3천만 원 정도 돈이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3천만 원을 받고 내가 이걸 가지고 대학 학자금으로 쓰든 아니면 뭐 창업자금으로 쓰든 기술 교육을 받든 알아서 하자라는 거죠. 하여튼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본자산이 이번에 국정기획위에서 요거는 빠졌어요. 빠지고 청년 미래적금이라는 게 들어갔는데 요거는 뭐 지금이랑 사실 내가 일하면서 적립하면 국가가 또 보태주는 거 있죠. 그죠? 이건 지금도 하고 있는 거라서 크게 차이가 없고 요게 되게 중요한데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우리 강순 임광현 의원이 했던 거고요. 연평균 약 7조 정도가 돈이 들어갑니다. 방금 그 방식을 가려고 그러면. 그 다음 중요한 게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제일 하고 싶은 게 기본소득이었는데 워낙 정치적인 반대가 워낙 심해가지고 이 기본소득은 이런 겁니다. 자산심사나 노동에 대한 요것이 무조건적으로 모두에게 개별적으로 주어지는 정기적인 행위죠. 원칙이 5개입니다. 모두한테 줍니다. 그리고 조건이 없습니다. 부자인지 가난한지 일할 수 있는지 없는지 안 따지고 다 줍니다. 현금으로 줍니다. 또는 지역화폐처럼 현금같이 쓸 수 있는 용도가 자유로워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정기적으로 줘야 돼요. 그래야 내가 이 돈을 가지고 뭘 할지 계획을 수립을 하죠. 개별적으로 줍니다. 모든 사람들 따로 주는, 가구 단위로 주는 게 아니고
이 집에 얼마 이게 아니고 개인한테 주는 거죠. 여기 5가지 원칙입니다. 우리 기본소득 이야기할 때 야, 그 푼돈 줘서 뭐하냐 이런 얘기 많이 들었죠. 돈을 얼마나 주는가는 기본소득의 원칙이 아닙니다. 기본소득의 원칙이 아니에요. 많이 주든 적게 주든 상관없다. 푼돈이든 큰돈이든 상관없다. 요게 이제 이 기본소득의 첫 시작이 이제 토마스 페인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생각하는 생각은 뭐냐면 원래 토지로부터 시작합니다. 땅은 원래 여기 이 땅 가지고 부동산 그 세금 내고 계시는 분 있죠? 이 땅이 원래부터 우리 땅이었습니까? 지구가 만들어질 때 이 땅은 모든 사람들의 것이었다라는 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전쟁 또는 뭐 무역 거래 이런 걸 통해서 땅을 독점하는 사람들이 생겨났고, 땅을 못 가진 사람들은 계속 못 가지고 땅을 가진 사람들은 더 부유해지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원래 땅은 모든 사람들의 것이었다. 여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원래 모든 사람들의 것이었는데 이것을 특정한 몇 사람들이 독점을 했고 그 혜택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 혜택의 일부를 내놔라. 그래서 원래 모든 사람 주인이었던 모든 사람들에다 나눠주자 라는 게 기본소득의 철학의 시작입니다. 이걸 공유부 배당이라고 합니다. 원래 공공이 전부 다 가지고 있는 것이었다. 이거를 원래 주인들한테 나눠주자, 배당하자. 그래서 기본소득의 핵심 철학은 공유부 배당입니다. 햇빛 모든 사람들의 것이야. 그런데 왜 태양광 사업을 하는 특정 사람들이 태양광 발전시켜서 그 수익을 다 가져가냐? 태양은 모든 사람들의 것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한테 태양광으로부터 얻어지는 이익의 일부를 나눠줘야 된다. 라는 게 햇빛연금의 철학입니다. 바람은 모든 사람들의 것이야. 그런데 왜 풍력사업을 하는 특정 업체들이 그 혜택을 독점하냐? 모든 사람들의 것인 바람을 가지고 이익을 얻었으면 그 이익을 모든 사람들에 나눠줘야 된다는 게 바람연금의 핵심이고, 햇빛연금과 바람연금은 그래서 정확하게 기본소득의 철학을 가지고 있는 제도입니다. 근데 왜 우리가 기본소득에 단을 안 썼냐? 기본소득이 하도 공격을 많이 받습니다. 햇빛연금, 바람연금으로 가고 나중에 이게 기본소득입니다. 에너지 기본소득. 우리 제주도에 얼마나 많아요? 햇빛, 바람 얼마나 많습니까? 게다가 여기는 또 천연 자원, 천연 관광입니다. 우리 2022년도에 여기서 햇빛, 이제 풍력이나 태양광이나 또는 뭐 이런 거 할 때, 우리, 신안에, 우리 전남 쪽에, 신안이 되게 이제 햇빛연금, 이게 지금은 바람까지도 막 엄청나게 지금 키우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핵심이 뭐냐면 그냥 단순해요. 야, 태양광 사업하는 사람이 오잖아요? 그러면 30%는 우리 출자분을 우리 지역 주민들한테 30%를 반드시 배당을 하도록 구조를 만든 거죠. 그러면 이 30% 주민들이 그 채권을 가지고 은행 가서 돈 벌려고 투자를 하는 겁니다. 원래 돈 아무도 없어. 근데 지분을 가지고 있으니까 지분 가지고 은행 가서 돈 빌려가지고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30%를 반드시 주민들한테 돌아가도록 그냥 조례를 바꾼 겁니다. 뭐 크게 설계한 게 없습니다. 야, 태양광 사업 하려고 그러면 30%는 지역 주민들 조합에서 지분을 가질 수 있도록 설계를 하라라고 그냥 조례만 바꾼 거예요. 이게 엄청난 거죠.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도 신안군한테 그래, 그렇게 해야 돼. 근데 이것도 한계가 사실은 신안군도 한계가 있습니다. 70%는 누가 가지고 있죠? 대형 자본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아니, 햇빛연금의 70%는 여전히 대형 자본. 이거 말고 그냥 우리가 아예 그냥 시민 자본 또는 우리 제주도는 제주개발공사입니까? 개발공사 또는 지역 우리 이제 협동조합들, 그다음 이런 데서 100% 다 투자해가지고 이 돈을 그냥 기본소득 다 나눠줘도
저도 다 가능한 거거든요. 대형 자본한테 70%까지 줄 필요 없어요. 디자인을 또 새로 할 수 있습니다. 그 방식이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만들 수 있는, 하여튼 제주도는 옛날에 우리가 2022년도 대선 때는 제주도에 우리 이렇게 입도세 논쟁이 있었잖아요. 입도세 받아가지고, 이 관광은 모든 사람들이 것이기 때문에, 관광을 훼손하는, 이 천연자원을 훼손하는 사람들 돈을 받아가지고, 기본소득으로 나눠주자. 입도세를 통한 제주형 기본소득. 그런 것들을, 하여튼 공약안까지 만들었고, 하여튼, 모든 사람들의 것을 모든 사람들한테 나눠주는 게 기본소득의 핵심 철학이다. 이건 돈의 많고 적음이 아닙니다. 충분하다, 충분하지 않다라는 거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가는 거죠. 그 다음에 기본 서비스인데, 이 기본 서비스는 누구나 필요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공공인프라 서비스를 기본 서비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도 이제, 우리 기본 자산, 기본 소득, 기본 서비스, 요거 제가 이야기한 걸까요? 세계적인 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걸까요? 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기본 소득은 기본 소득 따로 이야기하고 있고, 기본 자산 말하는 사람은 기본 자산 따로 하고 있고, 기본 서비스는 기본 서비스 이야기하는 사람 따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본 서비스가 나온 이유는 기본 소득만으로는 안정적인 생활이 유지되기 어렵다. 기본 소득이 돈을 많이 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많이 주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기본 생활이 어렵다. 그래서 기본 서비스를 통해서 기본적인 생활에 필요한 서비스들은 공공이 책임지고 저렴하게 모든 사람들이 이용하게 하자라는 핵심이 기본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돌봄,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교통, 통신 이런 거 전부 다 아주 공공이 중심이 돼서 서비스를 제공해서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누구나 접근 가능하도록 만들자라는 아이디어가 기본 서비스입니다. 비용을 확 줄여주는 거죠. 이것도 한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기본 자산 이야기하는 사람 따로, 기본 소득 이야기하는 사람 따로, 기본 서비스 이야기하는 별도로 다 따로 세계적으로 학자들이 논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때 아주 이 해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등장을 했습니다. 우리 이재명 대통령. 기본사회라는 단어를 툭 던진 거죠. 기본사회 안에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하자. 그러면 기본사회라는 단어는 이재명 대통령이 만드신 거고, 이제 기본사회에 각각의 세계적인 학자들이 논의되고 있는 것들을 기본사회라면 이 단어 밑으로 딱 정리를 해주면, 이재명 대통령은 기본사회 구상을 전 세계 학자들이 이야기했던 걸 가지고 철학과 이런 제도들을 가지고 정리하는 전 세계 첫 번째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거 제가 만들어 드리고 싶습니다. 학자들, 철학을 가지고 학자들로부터 논쟁에서 이길 수 있는 대통령, 그리고 구체적인 제도를 설계할 줄 아는 대통령, 구체적인 제도를 아는 대통령, 그런 대통령을 만들어 드리고 싶어서 제가 기본사회위원회 빨리 만들고 책도 쓰고 내가 직접 정치를 해야 되겠다. 정치인들이 기본소득 안 하려고 하니까 자꾸 반대하고 발표도 못하게 하고 내가 잡게. 이래서 제가 이렇게 좋은 겁니다. 요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재원은 사실 요거는 이재명 우리 2020년 대선 때는 요건 재원은 조금 숨겨두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이게 세금이라는 문제가 매우 예민한 문제입니다. 우리 2020년 대선 때 이재명 대통령이 막 후보 시절에 로봇세, 탄소세, 데이터세 막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근데 공약으로는 발표를 못했어요. 공약으로 발표 못하고 그냥 막 연설할 때 이런 거 하면 되지 않냐. 근데 세금은 엄청나게 예민하기 때문에 세금을 함부로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우리 이번에 우리 문재인 대통령 이후로 우리 정권 재창출 못해가지고 거의 우리 아작날 뻔했잖아요. 다 죽을 뻔했습니다. 저도
우리 강성민 대표 말씀하셨지만, 우리 혁신회의는, 그 윤석열의 첫 번째 타겟이었습니다. 뭐, 공동대표들, 뭐, 잡혀가는 건 당연할 거고, 우리 강 의원 같은 경우는 아마 목숨을 부지하기 힘들었을 거예요. 우리 첫 번째 체포조 이름이 올라간 사람은 강 의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보다 먼저 이름이 올라간 사람이 강 의원이에요. 강 의원 치고, 정진상 치고, 그다음 김현지 치고, 이 측근들 다 제거하고 난 다음에 이재명을 체포하는 이 그림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강 의원, 우리 상인고, 우리 뭐, 수계? 제거 1호였어요, 제거 1호. 그래서 혁신회의는 그만큼 이제 어려운, 근데 이제 일단, 혁신회의 갑자기 제가 깜빡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때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뭐 국토보유세, 탄소세, 데이터 로봇세, 뭐 행제세, 시민소득세, 사회자산 펀드, 조세 개편, 이 이야기가 지금까지 나온 이 재원을 만드는 모든 안들입니다. 그냥 종합만 해놓은 거예요. 이걸 가지고 어떻게 세제 개편을 해야 될지 정리를 해야 됩니다. 특히 탄소세는 사실 도입을 안 하면 안 되는, 내년부터 EU에서 탄소 국경세를 하기 때문에 탄소를 배출할 수 있는 모든 활동에 대해서 탄소세를 물리기 시작해야 됩니다. 국가 경쟁력을 이거 이미 우리 환경에너지세 하고 있기 때문에, 교통환경에너지세를 하고 있기 때문에 탄소세를 도입하자로 말할 필요 없어요. 에너지 교통환경세를 살짝 조정만 하면 됩니다. 세금을 새로 만들겠다 말할 필요 없으면 탄소세 도입한다 말할 필요 없어요. 에너지 세금 원래 있는 데다가 세원들만 조정만 하면 됩니다. 그렇게 가야지 탄소세 도입하자 이럴 필요 없어요. 이거 살짝 하면 됩니다. 국토보유세 도입하자고 우리 지난번에 이야기했는데, 국토보유세 도입하자라고 말할 필요 없이 재산세하고 이런 것들을 살짝 조절하는 쪽으로 갈 수 있습니다. 영리하게 가야 됩니다. 미국이 왜 영국하고 독립전쟁을 했습니까? 보스턴 차세, 세금 올린다고 독립전쟁 했다. 세금은 정권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아주 섬세하게 접근을 해야 되고, 눈치 못 채게 세금 정책을 가져가야 됩니다. 요거는 훨씬 더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 요 정신이 갈 수 있도록 하고, 어쨌든 그거는 아주 섬세하게 디자인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건 자, 이재명의 기본소득의 핵심은 이런 겁니다. 햇빛, 바람연금, 농어촌 기본소득, 아동 청소년 기본소득. 이건 아직 이번에 공약과 국정과제에는 안 들어갔지만, 특히 하나 이거 AI 기본사 이런 얘기 늘 하시잖아요. AI 기본사회에 두 가지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AI를 쓸 수 있도록 하겠다. 기본이 되겠다는 게 AI 기본사회 하나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AI에 국가가 전략적으로 투자한다. 이 투자하면 이익이 남을 거 아니에요. 옛날에는 투자하고 난 다음에 기술 이전 다 해줘가지고, 그냥 개별 기업들이 돈 다 받았을 수도 했거든요. 이재명 대통령은 AI 국가가 전략적으로 투자한다. 투자는 이거, 민간 기업에 안 넘긴다. 국가 자산으로 가지고 있겠다. 가지고 있으면 뭐예요? AI 나중에 돈을 엄청나게 벌 거 아닙니까, AI가. 그 돈을 벌면 이거를 기본소득으로, 방식으로 국민들한테 나눠줄 수 있도록 하겠다. 이게 국가 자산 펀드입니다. 그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거죠. 아이디어가. 하여튼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계시고요. 이거 한번 볼까요? 햇빛 바람연금은 제주도하고 대신 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해 주민 참여 사업을 이끌었습니다. 신안군에서 신재생 에너지 사업을 하려면 반드시 일정 지분 이상의 주민 참여가 있어야 허가를 내주기로 합니다. 주민들 대신 협동조합이 발전사업 범행의 채권을 인수해 지분을 참여하는 방식입니다. 거액의 채권 인수자금은 금융권 대출로 마련했는데 상환도 발전 수익금으로 해결해 주민들은 대출에 대한 부담도 없습니다. 참여에 따른 이익을 현금이 아닌
요거는 이제 농어촌 기본소득입니다. 연천군 청산면에서 기본소득 실험을 처음으로 시작을 했고 경기도지사 시절에 요거 만든 사람이 누구예요? 강희영 고문입니다. 강희영 고문이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 시절에 6개월 동안 싸워가지고 만든 것들이고. 보수도 어렵지 않습니다. 지난 군 예산만 해도 1인당 2천만 원이 넘는 거예요. 근데 도가 조금 지원하고 중앙정부가 조금 지원해서 1인당 월 15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를 지원해주면 그걸 지원받는 지원해주면 그리고 말씀드린 진짜 정부가 잘될 거 아닙니까? 하도 정부에서 반대해가지고 경기도 연천구에 청산면이라고 있어요. 도기 전에 1인당 15만 원씩 엄청 기본소득을 지원받는 지원해야지 거기에 자원이 세울 수 있겠답니다. 좀 불경스럽지만 대통령 말씀 자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동청년 기본소득은 나중에 뭐 추진하면 될 것 같고요. AI는 아까 말씀드렸고, 기본자산은 청년 미래적금하고 우리 아이 자립 펀드 요 두 가지만 잘 하면 기본자산 제도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요거 이미 공약으로 다 발표가 됐던 거라서 기본자산은 그렇게 정리하겠다. 기본 서비스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공약 쫙 했거든요. 어제 그제 제가 이제 사회정책위원회 학술대에 갔는데 기본 사회가 뭔지 잘 모르겠다고 사람 다 그래요. 그래서 기본 서비스가 중심이다. 기본 서비스 밑에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으로 발표했던 그런 거 다 정리하면 됩니다. 이걸 아직도 안 하는 거예요. 기본 서비스 개념 밑에 이걸 쫙 정리만 해주면 되는데 이걸 아직도 안 하고 있습니다. 이거 정리만 해주면 다 끝납니다. 그래서 기본소득, 기본자산, 기본서비스 이미 이재명 대통령이 바닥 다 깔아놨어요. 정리하고 세계적으로 이야기만 해줄 수 있으면 정리가 끝나는 거예요. 우리 기본소득인데 뭐 앨런 머스크, 샘 알트만, 마크 주커 다 찬성합니다. 기본소득 우리만 빨갱이라고 하지. 이 세계적인 그 경제 창업자들이 기본소득 해야 된다고 다 이야기를 해요. 마지막으로 우리 Entrepreneurial culture thrives when it is easy to try lots of new ideas. Facebook wasn't the first thing I built. I also built chat systems and games, study tools and music players, and I'm not alone. J.K. Rowling got rejected 12 times before she finally wrote and published Harry Potter. Even Beyonce had to make hundreds of songs to get Halo. The greatest successes come from having the freedom to fail. Now, today, we have a level of wealth inequality that hurts everyone. And right now, today, our society is way over-indexed on rewarding people when they're successful. But we don't do nearly enough to make sure that everyone can take lots of different shots. So let's face it, there is something wrong with our system. When I can leave here and make billions of dollars in 10 years, while millions of students can't even afford to pay off their loans, let alone start a business. Look, I know a lot of entrepreneurs, and I don't know a single person who gave up on starting a business because they were worried they might not make enough money. But I know too many people who haven't had the chance to pursue their dreams because they didn't have a cushion to fall back on if they failed. And yes, giving everyone freedom to pursue purpose isn't going to be free. People like me should pay for it. And a lot of you are going to do really well, and you should too. We can all make time to give someone a hand. Let's give everyone the freedom to pursue purpose, not just because it's the right thing to do, but because when more people can turn their dreams into something great, we are all better for it. The challenge for our generation is to create a world where everyone has a sense of purpose. Our generation is going to have to deal with tens of millions of jobs replaced by automation like self-driving cars and trucks. But we have the potential to do so much more than that. Every generation has its defining works. And now it's our generation's turn to do great things. Let me tell you a secret. No one does when they begin. Ideas don't come out fully formed. They only become clear as you work on them. You just have to get started.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생각하는 기본사회 철학이랑 똑같아요. 실패할 수 있는 자유, 도전할 수 있는 자유를 줘야만 우리나라가 성장한다. 실패할 수 있는 자유와 도전할 수 있는 자유의 밑거름이 기본사회다. 이렇게 보시면 여기 우리 마크 zuckerberg 생각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사회라는 게 그냥 단순하게 뭐 그런 걸 떠나서
우리 사람들이 성장하고 도전할 수 있고 미래를 끌어갈 수 있는 토대로 만들겠다라는 게 이재명 대통령의 생각입니다. 우리 이재명 대통령의 기본사회가 잘 정착되기를 바라고요. 저도 아마 들어보셨죠? 이제 제가 한 달 사이에 많이 유명해졌습니다. 컷오프 된 유동철 이래서. 아마 제가 보기에는 뭐 혁신회의 뭐 이런 것도 영향이 좀 전혀 없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운데, 어쨌든 우리 혁신회의 동지들이 우리 이재명 대통령의 기본사회를 지키고 현장에서 뛸 수 있도록 저도 옆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제 모든 걸 다 바쳐서 우리 혁신회의 동지들과 함께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